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네, 든든한 조력자 한 분 모셨습니다. 조윤수 박사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의 조윤수입니다. 제가 오늘 박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제가 지금 부르는 노래 과연 뭐가 주제일지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거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고등어. 역사 채널에서 왜 고등어 얘기를 하나? 근데 오늘 주제가 이 고등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고등어가 국민 생선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50년 초기에 한일 대표들이 한 식당을 갔는데 고등어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일본 대표가 아니 일본 사람들은 고등어를 너무 좋아하지만 한국인들은 안 먹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한국 대표가 아니 우리가 36년 동안 지배 당하면서 맛있는 생선을 일본인들이 다 먹어서 우리가 못 먹은 거지 우리도 고등어 먹을 줄 안다 대답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고등어를 싫어합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좋아한다고 우리 거를 탐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고등어를 그동안 그렇게 탐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예전부터 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그 일본인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한국 주변 해역에 들어와서 정말 바다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고기를 잡아갔습니다.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잡은 고기만으로도 세계 2위의 어획량을 올렸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잡은 거죠. 남해 바다에서 어획을 해서 부자가 됐다. 뭐 좀 그렇네요. 이제 일제 지배 하에선 그랬지만 해방되고 나서는 상황이 좀 좋아졌겠죠? 여전히 바다는 계속 일본인들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협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괜찮았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속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패전한 후에 연합군과 미국이 메가더 라인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메가더 라인이 있어도 일본인들이 계속 우리 쪽으로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단속을 못하니까 정말 많은 어선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뭐 동해바다 쪽이 아니라 남서해안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우리 주변 수역을 침범을 해서 조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메가더 라인이 라는 게 사실은 연합군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어업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했던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일본하고 한일 어업 협정을 체결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우리가 연합군 측의 메가더 라인을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계속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일 어업협정도 일본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고요. 우리가 메가더 라인을 연합군 측에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계속 유지되는 게 좌절됐습니다. 요 시기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의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뭐 트루먼 선언도 나오고 국제 어떤 그 사회에서도 영위권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차원에서도 약간 어업 자원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어업 보호선 같은 거를 좀 마련을 해야 된다. 뭐 외교부도 모이고 뭐 법무부도 모이고 그래서 전체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 보호선이 원래는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이게 독도가 빠지게 되면 독도가 우리 영토가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좀 줄 수가 있고 일본인들이 막 독도에 침범해가지고 뭐 상륙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랑 좀 갈등이 막 시작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야 된다 해서 독도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독도 얘기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퍼쩍 드는데 우리가 독도를 잘 끌어안는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네, 정말 잘한 일이죠. 그래서 1952년 1월 18일 날 인접해양에 관한 해양주권선언이라고 저희가 발표를 해요. 전쟁 중이었고 우리 영토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안보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가, 주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을 때예요. 그런데 근년에 와서 또다시 일본과 중공 등이 우리의 해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므로 이 대통령께서는 드디어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선언하는 평화선을 설정하시고 국권을 선양함과 동시에 우리의 어업을 보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평화선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통쾌한데 그럼 당시 일본 어민들은 이렇게 빨간 띠 두르고 평화선 철폐하라 철폐하라 약간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평화선 없애달라는 민원이 끊이지가 않았고요. 평화선을 침범해서 계속 조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계속 납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업을 해오고 경비선의 보호까지 받으면서 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선 사수 걸기대회가 막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100만 어민의 생명선인 평화선을 사수하자. 또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 어선 300척, 일본 어민 4,000명 이상을 막 납포하고 그랬다면서요. 네네네. 굉장히 강경 대응을 했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화선이라는 게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어업도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작도 못하고 끝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도둑 맞았던 고기만도 연간 25만 톤을 넘었고 장비도 시원치 않은 우리 경비정이 현대화된 일본 어선을 납포한 것만 해도 167척에 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도 보호하고 독도도 지키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라인을 딱 그은 건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임의로 그어놓고 독도를 너희 땅이라고 그러고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3월에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가 있는데요. 중학교 교과서 검정 내용을 잠깐 보니까 평화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라인, 이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반일의 어떤 상징처럼 그렇게 가리키고 이로 인해서 일본 어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굉장히 뭐 불쌍하게 자기들을 표현하면서 기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란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평화선이 불법이었다고 하면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까지 우리가 사실은 유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법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건 되게 선진적인 조치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막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듯이 그러니까 약간 국제해양법의 어떤 길잡이가 됐고 어떤 모범이 됐던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어업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기록을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 원양어선 그 수가 1952년에는 5척에서 시작했는데 70년대에 이제 가서는 막 850척으로 증가를 했다면서요. 목선 하나로 겨우겨우 우리의 어떤 생존권을 지키던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수산업 강국이 된 거는 당시 정부와 또 국민들이 사활을 걸고 지켜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 어업이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수출 품목이었어요.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품목이 어업 통조림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굉장히 크죠. 당시의 어업은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산업이었다. 그러니까 평화선은 우리의 어민들도 보호하고 독도도 지켰고 또 우리가 당시 이제 영토에 대한 어떤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볼 때 평화선은 정당방위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때 국제사회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생존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같이 동시에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 이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양 권익을 보호하면서 또 주변 국가하고는 평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점에서 좀 시사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서 그 지혜를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글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또 댓글을 통해서 같이 그 지혜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희글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